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주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화상회의 솔루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요 화상회의 솔루션은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집에 계시는 고 또 재택도 많이 하면서 업무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사교적인 모임도 지금 활동을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 간에 요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화상회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정말 간단하지만 사용하기,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간단히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 간단히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화상회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기기가 준비되고 회원 가입하고 이런 상황들이 다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는 실제 회의하고 서로 친구들을 초대하고 업무상 관련돼 있는 업무 파트너들을 초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더 알아보기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간에 다른 기능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회의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에서는 환경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환경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오디오나 비디오 그리고 서로 참가자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좀 더 환경 설정 부분에서 그런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준비하기 파트 1인데요. 기기는 집에 있는 다양한 요즘은 많은 기기들을 집에 장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데스크탑, PC도 있으실 거고 노트북, 스마트 패드, 아이패드, 갤럭시 패드 등등 많은 패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휴대폰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화상회의 솔루션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기가 준비되면요. 화상회의 솔루션을 내가 뭘 쓸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줌이라고 해서 많이 학생들도 많이 쓰고 있고 업무상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종류가 하나 있고요. 구글에서 나온 구글 미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리고 알서포트 국내 기업인데요. 국내 기업의 리모트 미팅이라는 이런 다양한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줌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일단은 이런 솔루션들이 모두 다 회원가입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소창, 인터넷 주소창을 띄워서 인터넷 주소창에 zoom.us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줌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연결됩니다 라는 이제 줌 화면이 뜰 거고요. 여기 보시면 무료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첫 번째 절차로서 생년월일, 그래서 달, 일, 연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한이 있어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입력한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수집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시면 밑에 동의 버튼을 누르셔서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할 때 회원 가입의 아이디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하시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구글에 있는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계정이나 페이스북 등등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입한 이메일을 적게 되면은 본인의 이메일, 원래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에 들어가서 실제 회원 가입하는 절차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가입한 이메일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저는 지금 구글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구글 이메일에 받은 편지함에 들어가 봤습니다. 편지함에 들어가면 Please activate your Zoom account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하나 와 있을 거고요. 이제 실제 내가 이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자다라는
그 확인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본인이 가입했던 아까 이메일이 뭐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거를 액티베이트 어카운트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회원 가입하는 절차를 이제 본인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화면이 오른쪽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이 뜰 거고요. 여기에서 본인의 이름,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여기에서는 비밀번호 규칙이 있는데요. 8자 이상,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1개 이상의 숫자, 대신에 대문자, 소문자를 모두 포함해서 비밀번호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밑에는 비밀번호 2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초등학교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이거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의 경우는 아니오를 체크하신 다음에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에서 보신 거가 이제 회원가입 절차를 모두 다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제 그 줌을 깔아서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화면에 아까 그 회원 가입했던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zuminstaller.exe라는 파일이 그 자기 PC 또는 노트북에 그 다운로드 폴더 안에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시면 이제 줌을 설치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줌을 설치한 다음에는 줌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회의를 만들어서 친구들 또는 업무상 파트너들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잡다라는 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내가 미팅을 어떤 그 미팅 제목으로 할 건지, 그리고 언제, 시간,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시간을 진행할 것인지 라고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줌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시면 40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분을 사용하시고 다시 재로그인을 해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네, 이렇게 미팅을 선택한 다음에 실제로 미팅 버튼을 확인 누르게 되면은 줌 미팅 열기라는 버튼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줌 미팅 열기를 클릭하시면 실제로 그 회의가 시작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회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회의 초대하기 부분입니다. 내가 혼자 회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같이 회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의 초대하는 방법에서는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내 친구들, 초대할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주는 건데요. 그 회의 아까 하셨던 그 회의를 만들게 되면 그 회의 정보로 초대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링크가 있는데 뭐 이거 전체 밑에 보시면 URL 복사라는 게 있고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친구들한테 카카오톡, 뭐 문자, 이메일 다양한 방법으로 요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요거 저는 지금 카카오톡에서 친구한테 아까 그 내용을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줌에 미팅 참가해라라는 요런 링크들이 생기고 회의 아이디와 암호 요게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요걸 받은 친구가 요 링크를 클릭해서 내 회의에 초대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 초대 링크, 이 링크를 친구가 또는 업무 파트너가 링크를 클릭하겠죠. 받은 사람이. 그럼 받은 사람이 딱 클릭했을 때는 다음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이 뜰 거고요. 요 밑에 보셨을 때 자, 런칭 미팅. 그래서 내가 미팅을 참여하겠다라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다음 화면에서 이제 실제로 초대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초대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 호스트가 그 QR을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잠시 기다리다 보면 실제 초대한 사람이 들어오게 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초대 링크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화면에는 초대가 수락이 되었을 때 오디오로 통화를 할 건지 인터넷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인터넷으로 통화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를 누르면 그 회의에 내 목소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뭐냐면요. 실제 초대한 사람의 화면이고요. 앞에서 보신 거는 초대받은 사람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여자가 대기실 입장한다라고 링크를 딱 눌러서 들어왔을 때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구누구님이 이 회의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 라는 게 뜨는 거고요. 내가 그 사람을 오케이 해줄 거면 회의실 들어와라 라고 수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회의를 초대한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 두 가지 입장에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 파트인데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회의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제가 한 사람을 초대했고요. 제가 홍길동이고 한 사람을 초대해서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말로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지민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꺼놓은 상태고 오디오만 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면에 두 사람이 있고 이 상태에서 말을 하다가 뭔가 잘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했을 때는 자기 이야기를 다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채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서 채팅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룹 채팅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룹 채팅에서는 받는 사람을 모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회의에 참가한 일부 한 명에게만 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눌러서 모두를 할지 비공개로 할지 또 사람 이름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하면 그 메시지 창에 이렇게 채팅 내용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채팅하는 내용 중에서는 파트 3에서는 지금 보시면 한 가지 세 번째로는 공유하기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채팅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같이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회의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회의 내용 공유하려는 창이나 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 여기 보시면 화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미리 화면에 띄워놨던 화면들이 여기에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PT도 열어놨었고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캡처 도구, 그 다음에 요거는 인터넷 검색창 이런 것들 띄워놨다가 친구들이나 업무 파트너하고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보려고 할 때는 이렇게 보면 PPT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이런 것들을 검색했는데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이 인터넷 검색창을 누르고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것들을 검색 내용을 전체 화면으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웹페이지를 선택했다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같이 공유하는 화면에 이 웹페이지가 뜨는 거고요. 상단에는 화면 공유 중입니다 라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다른 동일하게 나왔던 아까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중지하려면 여기 나온 것처럼 공유 중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이상 공유가 안 되고 아까 서로 회의하던 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PPT 문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화면 공유에서 PPT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휴대폰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내가 공유하는 화면에서는 공유 중입니다라는 표시가 뜨면서 이렇게 PPT 화면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 환경 설정 부분인데요. 환경 설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음소거라는 버튼, 밑에 보면 기본적인 버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거, 비디오 또는 보안 참가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디오나 마이크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여기서 그냥 이 버튼을 또 한 번 더 클릭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오디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오디오가 조금 잘 안 들린다 또는 스피커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오디오 설정 버튼을 요 위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누른 다음에 오디오 설정 버튼을 누르면 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오디오 화면에서는 이렇게 스피커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여러 가지가 여기 메뉴를 딱 누르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선택을 해서 스피커를 테스트해보고 실제 잘 되는 스피커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면 되고요. 보시면 이건 마이크 테스트인데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잘 못 듣는다 라고 했을 때는 마이크의 종류를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선택해보시고 또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대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불편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클릭하셔서 테스트를 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설정인데요. 보통은 재택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댁에서 이제 같이 이런 줌이나 화상회의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편한 차림으로 회의에 참여했을 때는 비디오가 내 화면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비디오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에 아까 이름만 보인다던가 한지민 아까 보셨었죠? 그래서 비디오 중지를 누르면 그렇게 내 화면이 안 뜨고요. 다시 비디오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내 모습이 화면에 같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설정에도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이 있어서 한번 이 버튼을 눌러서 화살표 누르고 비디오 설정을 누르시면 다시 좀 더 기능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면 내 비디오를 계속 보여줄 건지, 그리고 카메라는 지금 내 노트북 또는 뭐 패드,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카메라를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비디오에 참가할 때 참가자 이름을, 내 이름을 항상 표시를 할 건지,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항상 표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지금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비디오 설정 중에서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에서 제가 밑으로 좀 내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이렇게 방 화면이 보이는 게 나는 싫다라고 했을 때 요 뒤에 가상 화면 이렇게 보이시면 밑에 이미지를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추가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요 이미지의 배경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싫은 공간에 있을 때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뭐 한두 명일 때는 상관없겠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했을 때 지금 누구누구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하단 메뉴 중에 참가자라는 버튼이 있어서 참가자에 보시면 2라고 써 있죠. 이거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참가자 목록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이렇게 쭉 있을 거고요. 이 참가자들이 현재 비디오를 켰는지 오디오를 켰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 손바닥 모양이 있는데요. 외부에 있어서 이 회의에 참여는 했지만 외부 시끄러운 곳에 있거나 뭐 이럴 때 내가 뭔가 긴급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채팅하기도 어렵고 말로 하기도 어려울 때 손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들기 버튼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 참가자가 뭔가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지정해놨던 이름으로만 표시가 항상 되게 되는데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나의 이름을 좀 바꿔서 쓰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름 바꾸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는 아까 보셨던 화면에서 내 화면 쪽에 위에 이게 점점점 3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 바꾸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김태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홍길동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변경된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대부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보기 기능 중에서 기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많이 쓰이는 기능 중은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모티콘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중간에 채팅으로 말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간단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거 좋다, 내용에 동의한다 라든가 좋습니다, 뭐 박수를 쳐준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반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반응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짝짝짝 박수 쳐주거나 뭐 엄지척, 뭐 하트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화면에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그 반응 이모티콘이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은 제가 3명이 회의에 참석한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3명이 참석을 했고 회의가 모두 다 종료가 잘 돼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회의를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면 이렇게 X 버튼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웹페이지 종료하듯이 X 버튼을 눌러서 회의를 모두 종료해서 모든 사람이 퇴장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 혼자 회의를 나가거나 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회의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화상회의 솔루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요즘 사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간단히 알아두시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 업무상으로 화상회의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어색하고 의견 전달도 잘 안 되고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한 6개월 이상 화상회의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오히려 꼭 모임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만나야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소통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긴급하게 또는 뭐 적시적소에 필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으로 업무나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